자, 외계 행성계 탐사. 여러분들 일단 외계 행성 찾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렵잖아, 맞지? 현재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현재 행성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행성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성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행성은 별이 현재 오면 별에 동반되어 있을 건데 찾고자 하는 이유가? 생명체, 결과적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거지. 자, 현재 당연히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접 관측이 안 되고 간접 관측이 가능한데, 별빛 도플러 효과 또 뭐 있습니까? 식현상과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세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현재 보면 후퇴하면 파장이 멀어지는. 실제로는 별과 행성이 같이 있다면 두 개가 회전하면서 현재 별 자체가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파장 변화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더라. 자, 도플러 효과 식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플러 효과는 별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가끔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후퇴와 접근. 자, 후퇴 속도는 멀어지는 것, 접근은 가까워지는 것,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지. 자, 그리고 행성에 기본적으로 했을 때 속도 자체. 별의 공정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뭐뭐 있습니까? 행성의 질량과 또 공전기궤도 반경이었죠. 현재 행성이 좀 더 별과 행성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는 거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그리고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커진다.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커지게 되면 별과 행성이 그냥 그대로 있을 때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든다는 말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도 같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드는 것 말할 수도 있지만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든다라고 말해도 같은 의미다. 그랬을 때 도플러 효과가 커진다. 됐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있지? 그러면 접근이 후퇴를 안 하는 거 있잖아, 맞지? 자, 공전궤도 반경이 줄었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식현상은 행성이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자, 별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별을 가림으로써 밝기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자, 됐고. 자, 그러면 실제로 밝기 변화 일어나는, 자, 이 감소 정도를 물어볼 때, 참고로 이걸 영향 미치는 건 뭐였죠? 밝기 변화 정도는 누구에서 결정된다? 행성의 크기, 반지름, 지름. 그런데 저 크기는 실제로 지름이라기보다는 면적으로 가리는 거니까 면적 파이 r 제곱, r 제곱 생각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잘 묻습니다. 자, 그리고 행성을 두 개 가지는 경우, 자,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자, A와 B 중에 A의 지름이 더 크다는 것. A가 더 큰 거. 그리고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참고로 지금 이 구간은 행성이 어떤 한 지점이 별을 횡단한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A와 B 중에 A가 시간이 짧단 말은 A가 빠르다 그 말이죠. A가 빠르단 말은 별이 가까운 겁니까? 먼 겁니까? 가까운 거죠. 현재 보면 별로부터 멀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그랬다. 그것까지 알 수가 있더라.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거는 중력 렌즈. 자, 빛도 역시 꺾이게 된다는 거고, 특히 작은 천체에 의한 거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 한다. 자, 그러면 별들을 봤을 때 실제로 가까이 있는 별이 있고 멀리 있는 별이 있을 때 배경별의 밝기가 현재 보면 변하는 것,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자, 근데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밝기 변화는, 배경별이 멀리 있는 별의 밝기 변화는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진다면 비대칭적으로 중간에 탕 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있더라. 자, 다시 말하지만 가까이 있는 별의 현재 보면 행성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넘어갑니다. 자,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액체 상태 물이죠. 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을 뭐라 한다? 생명 가능 지대.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생명 가능 지대를 하고,
참고로 별의 질량 그랬는데 여기서 별의 질량 커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결성 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온도 높아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것, 광도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광도가 커진다. 그러면서 생명 가능지대가 거리가 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생명 가능지대 폭도 넓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지? 자, 이거 예를 든 거. 별이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는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결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주결성에 대해서만. 근데 적색 거성이라면 생명 가능지대가 어떻게 될까? 자, 지금 태양이 있고 태양은 지금 무슨 상태죠? 주결성인데 이게 만약 거성이 됐다면, 적색 거성이 되면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죠? 표면 온도는 떨어지지. 표면 온도 떨어지지만 표면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도, 내고 있는 에너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진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결성만 말하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적색 거성도 가끔 묻잖아, 맞지?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돼. 그래서 광도가 생명 가능지대 거리와 폭을 결정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결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광도 커질 거니까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는 거. 자, 외계 생명이 가능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적당한 질량 가지는 것, 이거 중요하죠.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되죠? 수명이 짧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지. 질량이 작은 경우는. 질량이 작은 경우는?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맞지? 왜냐하면 생명 가능지대가 가깝잖아. 맞지?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행성을 따질 거니까 결과적으로 행성과 별의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뭐가 커진다? 기조력이 커지지. 뭐 꼭 몰라도 돼. 기조력의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인력이 커지면서 행성의 자전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지면서 뭐 한다? 동주기 자전을 한다. 기억나나? 앞뒤를, 자, 만약 우리 지구가 있다면, 행성, 자, 달이 있다면, 달의 앞과 뒤로 그대로 도는 거였죠? 그래서 동주기 자전. 한 번 공전할 때 한 번 자전하는. 했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과 행성이니까 행성의 공전,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동주기 자전을 한다.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다. 그 말은, 자, 한쪽 면만 계속 빛을 받게 되는 거였지. 그러면 한쪽은 계속 남만 되는 거고 반대쪽은 계속 반만 되는 거지.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였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은하.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외부나. 자, 일단 은하를 분류할 때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거지. 자, 허블이 이야기했고, 크게 뭐뭐 있습니까?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 다시 나선 은하는 정상과 막대. 좋아.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은하의 모습은 변한다, 안 변한다? 참고로 이거를 은하의 진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진화란 말은 변한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게 현혹되면 안 되죠?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모습을 유지한다. 자, 나선 은하 정상과 막대가 있을 건데, 일단 나선팔을 가지고 있고 중심부에 막대를 가지고 있다면 막대 나선 은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선팔이 감김 정도와 그리고 중심부에 있는 핵의 크기에 따라 스몰 a, b, c로 다시 나누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 c로 갈수록 중심 핵의 크기는 작아지고 팔은 더 풀리게 되는 거였지. 그렇지? 기억하시고. 자, 특징은 나선팔에 성간물질 많죠? 성간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지. 그래서 나선팔에서 새로운 별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 거지. 자,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 만들 수 있습니까? 있죠. 큰 별은 표면 온도가 높지. 그래서 푸른색의 젊은 별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였지. 자, 근데 중심부에는 현재 중심부와 헤일로. 자, 헤일로는 이 주변 원반이 있고 주변 영역을 우리가 헤일로를 한다고 그랬지. 자, 이 영역에서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별 탄생이 없고 기존에 있던 애들 계속 늙어만 가겠지. 질량 큰 애들은 빨리 죽어버렸고 질량 작은 애들이 그나마 오래 살 수 있잖아. 그럼 질량 작은 애들은 무슨 색깔? 붉은색. 그래서 현재 헤일로하고 중심부에는 붉은색 별들이 많더라. 자, 타원 은하는 나선팔 가지고 있지 않고, 자, 편평도. 현재 타원체가 편평한 정도. 이거 스몰 a분의 a-b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장반경과 단반경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참고로 이 재료에서 이 세분까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운은하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죠. 초기에 다 만들고 거의 성간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은 질량이 작아서 오래 사는 작은 별들, 붉은색 별이 많은 거지. 자, 불규칙은하가 성간물질이 가장 많죠. 비율이. 일반적으로 불규칙은하는 크진 않아. 작긴 작은데 그 비율, 전체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을 가진 정도, 그 정도는 가장 많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성간물질 존재하는 정도는 불규칙은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나선은하, 제일 마지막이 타운은하. 자, 그리고 스몰 A, B, C라 하더라도 현재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 C가 가장 많이 있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을 합시다. 자, 성간물질 많단 말은 젊은 별이 많겠죠? 그리고 현재 별 탄생을 할 수 있는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도 많겠지. 그래서 푸른 별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 별, 푸른 별, 이 비율을 묻는 문제도 있지. 알겠죠? 다 같은 비례관계입니다. 자, 특이은하는 세 가지 뭐 있습니까? 퀘이사와 전파와 세이퍼드가 있겠죠? 자, 퀘이사의 특징은 거리가 멀지? 그러다 보니까 적색 편의가 크다. 도플 효과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지. 자, 세이퍼트는 방출선의 폭이 넓은 거. 맞지? 자, 그리고 전파은하는 당연히 뭘 낸다? 강한 전파를 내고 있는 거. 됐죠? 자, 특이은하는 모두 좀 전에 말했던 모두 다 세 가지 모두 다 자, 중심의 질량이 아주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큰 애들이기 때문에 질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심부에 현재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 자, 강한 전파 내는 것.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전파, X선 이런 자료들이 나오잖아, 맞지? 근데 전파 은하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은하라고? 타원 은하였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은색들. 원래 형태는 가시광선을 보는 거잖아, 맞지? 여기 나와 있는 성간물질 때문에 그 모습이 좀 가려진 거지. 밝은 부분들 전체 모습은 타원 은하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중심에서 Z가 나오고 Z 끝에는 이렇게 둥근 로브를 만들게 되는 거지. 참고로 이 Z가 나오는 이게 회전축이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갈게. 싱크로트론 복사까지 몰라도 되고. 자, 퀘이선은 자, 거리가 멀지만 아주 밝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자, 작은 점처럼 별처럼 보여서 우리가 준항성이 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하라는 것 어쨌거나 거리가 멀다. 참고로 거리가 먼데도 그 빛이 우리까지 왔잖아, 맞지? 빛이 오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퀘이사는 나이가 많다는 것. 그래서 방출선 보게 되면 파장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나노미터로 나와 있는데 뭐 100나노미터 이상, 수백 나노미터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수십 나노미터, 수백 나노미터 파장 변화가 생긴다. 일반적인 은하는 몇 나노미터밖에 안 변합니다. 근데 얘는 상당히 많이 변한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장 변화가 크다는 거고. 자, 세이퍼트 은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 나선 은하라고 그랬죠? 넓은 방출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렇게 폭이 넓다 그 말이죠? 이 위에 튀어나오는 게 방출선인데 그 폭 자체가 넓게 나타난다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이퍼트는 넓은 게 나타나고 다른 은하들은 다 좁은 것들만 나타난다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예를 나타내는 거고. 넘어갈게. 자, 맞췄다로 한번 볼게. 자,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 별과 행성 공전궤도 나와 있고 시선 속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가에서 행성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이 작을수록 행성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자, 쉽다 돼 있는데 공전궤도 반지름이 길어지게 되면 작을수록 작아지게 되면 공전 속도가 어떻게 되죠? 참고로 이거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찾는 거잖아, 맞지? 도플러 효과가 잘 나타날수록 찾기 쉬우니까 속도가 커야지만이 잘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전궤도 반경이 반지름이 작아지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는 거였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 잘 나타날 거니까 찾기 쉬울 거고. 자, 나에서 별빛 스펙트럼 파장 변화는 기억보다 니은. 파장 변화란 말은 속도에 비례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기억과 니은 봤을 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시선 속도가 제로잖아? 그 말은 파장 변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잘 안 나타나겠지. 그래서 니은이 좀 더 유리할 거고. 자, 나에서 3일경의 별과 행성 가의 위치에 있다. 지금 이 구도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3일차라는 게 이 위치니까 참고로 니은은 자,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 값이죠.
후퇴입니까? 적분입니까? 위에는 플러스 값이니까 후퇴, 밑에는 마이너스니까 적분 되겠죠? 그래서 후퇴와 접근.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다 후퇴하는 거지. 지금 별의 회전 방향이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 원래 별과 행성 동일하게 같은 방향 회전하는 거잖아, 맞지? 물론 순간순간에 움직이면 반대가 되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왼쪽이 후퇴가 될 거고 오른쪽이 접근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서 접근해서 후퇴로 바뀐 상황이잖아. 그래서 접근해서 후퇴로 바뀌는 바로 기억 위치가 바로 이 위치라는 거지. 됐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후퇴 속도가 가장 큰 바로 이 중간점 이 위치지. 됐지? 근데 3일차라는 것은 기억과 니은 중간이니까 이 사이쯤에 있겠죠. 됐나? 그러면 이놈은 우리한테 접근한다, 후퇴한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 별이 여기 있다면 행성은 반대편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위치가 되겠지. 그 문제에서 가의 그림과 동일하다 그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죠. 자, 2번 쉽죠? 자, 갑시다. 공전주기 약 3일. 지금 행성 공전주기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식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뭐 어디 기준 삼으면 똑같아. 어떤 기준 삼든 간에 지금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을 기준 삼다면 3과 9가 될 거니까 딱 6일 정도 되겠지? 됐고 행성 반지는 클수록 A는 커진다. 많이 가를수록 밝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커진다. 정확히 말하면 단면적의 비례, 다시 말하자면 반지름 제곱 비례. 행성 공전 궤도면 시선 방향의 수직이라면 가릴 수 있다 없다? 못 가리겠죠? 그 주변을 맴돌기만 할 거니까 앞에 와서 가리는 그런 현상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수직은 틀렸지. 넘어갈게. 자, 3번 갈게. 자, 과거 이거 한번 풀어봤을 거야. 이거 봤을 겁니다. 자, 나의 기억 시기 관측자 두 별이 중심 일직선 상에 위치할 때 기억은 근데 두 별이 앞에 있는 별과 배경이 되는 먼 별 그게 일직선 되게 되면 가장 밝을 때지. 참고로 가장 밝을 때 이 중앙을 말하는 거죠. 근데 기억 같은 거는 뭐에 의한 것?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 1등급. 자, 한 등급은 약 몇 배입니까? 한 등급은 약 2.5배죠. 맞지? 자, 지금 배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배수를. 자, 3과 1 있지? 3과 1. 자, 3과 1이니까 현재 보면 3배 배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죠? 문제에서는 변화량을 따졌지? 그러면 변화량이 1과 3, 3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1과 3이니까 변화량은 얼마죠? 변화량은? 1과 3이니까 변화량은 2가 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실제 한 등급은 2.5배가 될 거니까 현재 이것보다 2.5보다 작다. 그러면 배수니까 차이는 변화는 2가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배수로 따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과 3이니까 몇 배다? 3배가 되겠죠? 그럼 3배니까 2.5배보다 크겠지. 배수를 따져야 되니까. 자, 나로부터 A가 행성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기억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생명가능지대. 자, 지금 가나 각각 주결성 A와 태양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1AU. 원래 집과 태양 사이 거리를 1AU라 그러지? 근데 이놈은 생명가능지대가 훨씬 더 가깝잖아, 맞지? 다시 말하지만 별의 질량 클수록 별의 크기 클수록 별의 광도는 크고 생명가능지대 거리도 멀고 폭도 큰 거지?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누가 더 큰 놈이다? 나가 더 크다는 걸, 태양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A라는 놈이 더 덩어리로 본다면 질량을 본다면 작은 별인데 더 큰 게 뭐가 있느냐? 광도는 당연히 작겠지? 수명은 주결성에서 어쨌든 작은 별일수록 수명이 긴 거지? 그러면 일단 작은 거 맞고 표면들은 낮겠죠? 지금 둘 다 주결성 그랬으니까 태양 역시 주결성이잖아. 자, 넘어갈게. 자, 5번. 자, 태양보다 질량 작다 그랬습니다. 태양보다 질량 작은 주결성 그랬어. 그러면 원래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결성이면 자, 크기도 작고 기본적으로 광도도 작고 생명 가능기도 좀 더 가깝겠지.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자, 갈게. 자, 행성계가 태양계보다 큰 것 물어봤는데 자,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 행성수. 자,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건 누굽니까? 지구밖에 없지? 그러면 지구보다 안쪽 누굽니까? 수성과 금성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건 A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A 어떤 경계, A를 포함한 어떤 경계가 생명 가능 지대가 있겠지? 그래서 안쪽 경계, 바깥쪽 경계. 안쪽 경계 안에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는 거지? 더 많은 건 맞고. 자, S가 1인 위치의 중심별까지 거리, S가 1. 자, S가 1.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맞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놈은 태양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러겠지? 그러면 1 같은 경우가 뭐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놈은 태양보다 작을 거니까 생명 가능 지대 자체가 태양보다 좀 더 가깝겠지. 뭐 당연히 1이 되는 이 위치 역시 지구보다는 가깝다 그 말이죠. 됐나? 자,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 S의 값. 요 A의 자,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건 A밖에 없잖아. 지구는 얼마라 그랬죠? 지구는 1이라 해줬지? 그러면 이놈은 A는 1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번은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지. 그래서 더 작을 거니까 역시 안 맞지. 밑에 거 안 해도 되겠지? 그럼 넘어갑시다. 자, 6번. 자, 가나 서로 다른 모양. 자, 가는 어떤 모양? 타원. 이건 막대 나선이지? 자, 이 세븐보다 이 제로에 가깝다. 이 제로가 거의 원이었죠? 구형이었지? 구형 아니죠? 자, 이 세븐이면 이거 장반경 긴 거는 얼마고 짧은 건 얼마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와 요거의 비율? 한번 해봐.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아까 이건 10대 3 정도 된다. 계산 결과 나올 수가 있고, 현재 다시 말하자면 장반경분의 장반경 마이너스 단반경 곱하기 10을 하면 계산할 수 있지. 자, 중심보다 나선팔에 성간물질 많다. 맞지? 여기 그래서 젊고 푸른 별이 많이 존재하고, 가는 나보다 젊은 별 비율이 높다. 자, 성간물질은 나선 은하가 많지? 그래서 나선 은하가 한 쪽면 젊은 별이 많지. 자, 넘어갈게. 자, 이거 가나 다라 가가 뭡니까? 막대. 자, 나가 정상, 다가 불규칙, 라가 타원. 뭐 X가 좀 빠져 있는데. 자,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 질량 B는 가가 다보다 작다. 가장 많은 건 다. 그렇다면 현재는 가, 나, 라 순서겠죠? 맞는 말 되겠지.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 자, 젊은 별이 그냥 큰 별이 많을수록 표면 온도 높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참고로 불규칙 은하일 때 가장 온도 높겠죠. 왜냐면 성간물질이 B가 풍부하니까 젊은 별이 큰 별이 또 많을 거니까. 되겠지? 가장 적은 건 타원 되겠지? 자, A는 라에 해당. A는 형태를 본다면 현재 보면 구형 띄고 있고 저기 타원형 될 거니까 라가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지금 K사와 세이퍼트 나와 있고, 자, 가는 나보다 자, 적세편이 크다. 가는 K사는 아주 멀리 있지? 멀리 있을수록 적세편이 좀 더 클 거니까 당연히 크다 말을 하는 거고. 자, 가는 Z. 자, Z는 무슨 은하? 전파 은하. 자, 나는 대부분 타원 은하 형태로 관측된다. 나는 무슨 은하? 지금 이 모양만 보더라도 나선 은하 형태를 띠고 있지? 자, 여기까지. 자, 9번 갈게. 자, 가나 주결성 A와 태양 주변 생명 가능지대에 나타낸 것. 이거 앞에 있는 문제가 유사하잖아, 맞지? 다른 걸 묻고 있는데, 자, 가겠습니다. 자, 이놈도 역시 생명 가능지대가 1 내기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놈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중심별의 광도는 A가 태양보다 작다. 별이 작은 별이니까. 그치? 광도 작겠죠? 자, 행성 A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A는 생명 가능지대 밖에 있는 거지? 밖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을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물이 있다면 물이 뭐로 바뀝니까? 얼음으로 바뀌겠죠. 자, 중심별로부터 중심별과 행성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 자, 이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자, 지구랑 행성 질량 어떻다 그랬죠? 지구랑 행성은 질량이 같다 그랬지? 행성 스몰 a하고 지구는 질량 같다 그랬어. 그런데 별의 질량은 다른 거지. 누가 더 질량 큽니까? 나인 태양이.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이거 시소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시소할 때 이 받침대가 있는 위치가 공통질량 중심이 되는 거잖아. 서로 평형을 맞출 때. 자, 그러면 이게 태양과 지구라 칠게. 훨씬 더 공통질량 중심은 당연히 태양 쪽 가까이 있겠지. 됐지? 자,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왜냐하면 지금 행성 A 같은 경우에도 지금 1A 거리에 있는 거잖아. 똑같은 시소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라지 A 별이 있을 거고 역시 스몰 A 행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받침대를 동일하게 해버리면 자, 태양보다 이런 라지 A 별이 질량이 커 작아?
작죠?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지. 균형을 맞추려면 이 받침대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균형 맞으려면. 오른쪽 가야 되겠죠? 이 받침대가 약간 오른쪽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공통질량 중심이잖아. 됐나? 되겠죠? 요놈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리는 가보다 나에서 가깝다. 지금 뭐라 했냐면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했죠? 그러면 A가, 라지 A가 여기 좀 더 크겠지? 됐지? 됐습니까? 자, 10번은 티그 때문에 그럴 건데, 자, 갑시다. 자, 지금 두 개가 식현상과 미세중력 렌즈 현상, 가가 미세중력 렌즈, 나가 식현상에 의해서 밝게 변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세중력 렌즈는 가, 됐고, 자, 가에서 행성에 의한 별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 자, 행성에 의한 별의 겉보기 변화, 등급은, 자, 볼게. 여기가 변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밝기 변화 보게 되면, 원래 등급은, 1등급은 2.5배니까, 배수를 따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상대값들, 아까 마찬가지였지? 아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밝기가 대략적으로 뭐 1.8고 2.7, 뭐 2점 얼마고 1점 얼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2배도 됩니까? 2배도 되나? 2배도 안 되죠? 2배도 안 되지? 근데 1등급은 2.5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2배도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자, 나에서 중심별의 반지름. 자,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참고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지. 자, 별이 있다면 행성이 가려가지고 면적으로 가리는 거지. 그러면 별 전체 면적 중에 얼마나 가리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전체 면적이 만약 100이라면, 자, 면적 1을 가렸다면 밝기는 99%가 되겠지. 0.99가 되겠지. 0.9가 되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면적 B를 따지는 거니까, 자, 이거는 면적 B는 파이 R제곱, R제곱이 되겠죠? R제곱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에서 0.992가 됐단 말은 얼마가 감소했습니까? 0.008이 감소한 거지? 그러면 이 감소는 바로 행성이 가린 면적의 비다 그 말이잖아. 면적값이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1대 0.008 고치면 1000대 8이 되겠죠? 근데 8은 다시 1000은 또 나눠지잖아. 얼마로? 125대 1로. 근데 이 125대 1은 반지름 비입니까? 아니면 R제곱의 비입니까? 반지름 제곱이죠. 근데 문제 묻는 건 반지름 비를 물어봤지? 그럼 둘 다 루트를 씌우라 그 말이지. 루트 씌우면 5루트 5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5배다. 현재 5루트 5배가 된다 그 말이지. 11과 12는 간단하게, 자, K사와 세이퍼트, 이미 벌써 세이퍼트라고 나와 있고, 자, 적세편의는 가거나, 자, 적세편의는 거리에 비례하는 거지. 거리가 벌써 속도가 빠를 거니까. 그래서 K사가 일반적으로 멀잖아, 맞지? 자, 그리고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 자, 참고로 K사 같은 경우에 중심부에 많이 모여있다 그랬지. 그래서 은하핵의 밝기 때문에 현재 K사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Z로 연결된 로브, 이건 누굽니까? 전파 은하를 말하는 거지? 틀렸고. 자, 마지막 거. 자, 요거 그 작년에 기출문제를 점점 응용한 건데, A가 나선 은하고 B가 타운 은하 되겠죠? 모습을 봤을 때.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비교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생성을 한다 그 말이잖아.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생성이 있어 없어? 처음만 많이 생성 없단 말이지. 그러면 기억은 별 생성이 없는 거고 니은은 지금 계속 별 생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성간물질이 니은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니은은 누굽니까? 니은은 나선 은하. 생성 안 하는 건 타운 은하. 됐지? 자, 그러면 성간물질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 성간물질은 나선 은하가 많지? 됐고, 기억은 B. 맞고. 현재 은하 이루는 별대 평균 표면 온도. 자, 별 탄생을 할 수 있다는 성간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젊은 별들, 그리고 큰 별들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푸른 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니까, 현재 니은이 이 값이 더 비율이 크겠지.